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2년 9월 6일이고요. 오후 11시 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할게요. 먼저 조금 전에 올려온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올해도 공격적인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목은 그래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일관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벌써 제목에서 반대로 나오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뭐 비교적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한 이후 축적기를 가졌고 이후부터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출구 유동성을 찾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본전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도 공격적으로 코인을 매도해 글로벌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거의 모든 유동성 출구를 활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비트코인 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매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도한 근거가 아니라 주소소가 줄었겠죠. 근데 이거는 쪼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팔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축적 여부 등을 보여주는 활력 지표 역시 꾸준히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2018년 이후 간직됐던 저점을 향해 하향 돌파했다 설명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만 개 이상을 가진 지갑 수가 줄어들었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분석에서는. 그런데 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물량을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그거를 뭘로 볼 수 있느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물량 이동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 말처럼 만약에 고래들의 물량이 집어넣어서 팔았다고 하면 그 기록이 이 거래소 물량 이동에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래소 물량 계속해서 하락만 해왔죠. 고래들의 물량이 팔았다면 물량이 들어왔다가 팔리고 들어왔다가 팔리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떨어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분석에 있어서는 틀리다. 저 분석은 거래소에 대한 그 지갑 수, 물량 뭐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저거와 반대되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뉴스 보실 때는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왜 이 지갑들의 물량이 줄어들었느냐?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나와요.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많이 보냈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냈다는 거는 얘네들이 매도를 했구나라고 그냥 착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채굴자들은요, 거래소로 보냈을 때 매도하기보다는 커스터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킹 같은 랜딩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냥 본인 지갑에 들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뭐 빗썸이나 어피트에 보면 스테이킹에 자체 서비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코인을 거기다가 위탁을 해놓으면 거기서 별도의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게끔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에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매도된 걸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 일단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8월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56.9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 예상치인 55.1보다 상회하는 수치다. 좋은 거겠죠. ISM 지표가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은 경기가 더 좋다. 비제조업의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암호화폐 상승 촉발 예상 시나리오 7개. 아까 전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뭐 하락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랑 어떻게 겹치는지를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더리움 머지 성공. 긍정적인 시장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 머지 같은 경우는 오늘 1차적인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일 정도 있다가 9월 뭐 14일에서 16일 이때 사이쯤에 완벽하게 하드포크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확장성 솔루션 롤업의 성장, 오티미즘, 아비트럼이 트랜지션 이더리움 전체 최대 25%를 차지하고 있다.
예,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는 건지. 예. 이더리움 시총 비트코인 추월 거시경제 의존 자산 클래스가 아닌 혁신 중심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현재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현재 38%까지 빠져 있는데 39%까지 빠져 있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추월한다면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상징성과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 중심의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기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이 그쪽으로 큰다면은 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더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디파이 시장 재유행, 레이어2 확장성으로 인한 디파이 수수료 절감. 이 디파이라는 걸 아시는 것처럼 재투자하는 거죠. 코인 가지고 디파이는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보고 만약 그 코인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건데 이거를 하나의 계약을 끝날 때마다 수수료라는 게 나가거든요. 수수료가. 그런데 레이어2가 더 확장했다. 쉽게 말해 더 많은 업체들, 새로운 코인들이 생기면서 무한 경쟁이 된다는 거죠. 무한 경쟁이 되면서 디파이 수수료가 절감이 된다. 디파이 수수료 절감이 되면 어떻게 한다?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나가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거래할 때 약간 고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크게 변동성이 없을 때는.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도 수수료를 확실하게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NFT 프로젝트의 게임으로의 피벗과 플레이 2.0 WM 모델의 유행, 100만 개 이상 NFT 아바타 5게임 내 상호 운용, 죠. 이거는 이제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토큰 이코노믹 재설계, 미미안이 가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토큰 이코노믹의 설계.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쓸데없는 코인들이 많이 가격이 올라가죠. 뭐 도지라든지 시바이누라든지 이 코인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그냥. 그래서 이렇게 밈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기술주의 코인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요. 네, 프로토콜이 아닌 응용 서비스에 대한 리테일 관심 확대, 확장성 더 나은 이용자 환경, 향상된 토큰 가치, 응용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응용 서비스 단에서의 롱테일 효과. 응용 서비스에 대한 리테일의 관심 확대된다 그러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보통 저는 L3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L3 레이어 3.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폴리곤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뭐 이런 코인들처럼 이더리움의 체인 위에서 좀 더 저렴하고 빠르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레이어 2였고요. 레이어 3는 바로 폴리곤이나 솔라나 이런 레이어 2 코인 위에서 또 작동이 되는 또 새로 응용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거다. 요거를 보통 우리는 L3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3 관련된 코인들이 좀 이 시장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 뻔한 내용들이라서 아무튼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암호화폐 상승할 수 있는 7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회의론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가는 것은 멍청이들이 배에 오도록 하는 가짜 바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2만 원에 설거지하는 건 설거지라고 하는 거죠. 2만 달러에 올려놓고 개미들이 이거 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바닥이 아니라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 이게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바닥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밑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래소에 물량을 집어넣고 코인을 팔겠죠. 근데 그런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도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 시장이 공포를 계속 불어넣어 놓고 있죠. 결국 이 시장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개미들이다. 개미 털기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가 아니라 개미 털기하고 있는 그림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그냥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 네, 미국 증시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인다고 얘기 드렸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오, 하락이네요. 1.5% 정도 떨어졌으면은 보합이라기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 잠깐 사이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잘 버티네요.
음,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10시 돼가지고 뭐 뉴스들이 많이 올라왔었네요. 네, 글로벌 결제 기업 관계자 이더리움의 머지는 생태계에 새로운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 이제 이더리움이 PO에서 전환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하드포크가 되면서 이 코인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네, 카르다노 개발사 거래소 및 프로젝트 5곳에서 바실 하드포크 지원 준비 완료. 네. 카르다노가 원래 8월 달에 하드포크를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몇 가지 이슈 사항이 생겨가지고 8월 달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새로운 하드포크에 대한 거는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이다, 카르다노는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투자하신 분들 저도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기대해 보셔도 될 만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코인뉴스 뉴스를 우리가 매일 보지만 뉴스 보면요. 카르다노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언급이. 예,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것보다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예, 똥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네, 이더리움 머지 1단계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 완료.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이더리움 1차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업그레이드는 언제 된다? 하드파크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2주. 네.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된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굴판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죠.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더 이상 채굴을 안 하게 된다면 채굴 기계 또 채굴 업자들이 새로운 코인을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거다라는 희망. 네. 네, 8월 채굴 BTC 매도 전령 보유 헛 에잇 마이닝에서도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을 하나도 매도하지 않았다 그러죠. 아까 전에 뭐 매도만 해도 하는데 채굴업자들도 매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커스터디 서비스 입금했다 그런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채굴업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거래소로 보내거든요. 근데 거래소 보내서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커스터디 서비스에 입금한다니까요. 왜? 얘네들도 현금 들고 있으면 돈이 안 생기니까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굴린다니까요. 근데 커스터디로 들어가도 사람들은 이거를 매도했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 음, 올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로 등록한 미국 앱이 3,6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확실히 이슈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수요가 있다는 건 이 시장이 사그러드는 그 시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음, 네, 카르다노 공동 창업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존재 목적이 없다. 이미 죽은 프로젝트다. 아, 재밌다. 예. 카르다노 공동 창업자가 오늘 아침 트윗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목적과 설득력이 없는 이미 죽은 프로젝트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방송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원래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해킹을 당해요. 해킹을 당하니까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해킹당한 코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없애버리자고 했어요. 그냥 해킹당한 코인은 그냥 똥코인을 만들어버리면 해킹한 애들이 그걸 어떻게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고 기존의 코인을 버리고 새로운 코인을 만들자.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더리움의 기존 해킹된 코인을 없애고 이더리움이란 새로운 코인을 하드포크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더리움 그 재단에서 몇몇 사람들 들고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고 힘들게 존재시켰던 이 코인을 없애느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이 코인 해킹당했지만 이 코인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해라. 해킹당한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새롭게 지금부터 만드는 코인은 이더리움으로 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쪼개져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은 나뉩니다. 그럼 어떻게 쪼개지느냐? 쪼개질 당시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은 똑같은 코인입니다. 똑같은 코인인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클래식대로 나름대로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개발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이미 죽은 프로젝트다라고, 예, 찰스 호킨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이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예, 가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 원래는 한 10분의 1 정도 가격 유지했었어요. 이더리움이 10만 원이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만 원 정도 유지해줬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200만 원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20만 원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나마 올라가지고 5만 원, 6만 원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확실하게 떨어졌고요.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활용도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을 한다 그러니까 이슈를 받는 거지,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만으로 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뭐 디파이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얘를 어디다 쓸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오픈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쓰레기인가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지금 시총이 6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추가적으로 2조 정도 더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8조 정도 되는 건데,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자들, 개발자들 데려와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죽은 프로젝트냐? 뭐 아직까지는 뭐 이더리움에 밀려가지고 뭐 불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커갈 수도 있습니다. 잠재력은 얼마든지 갖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좌우창펑은 바이낸스 CEO죠. 트위터 댓글의 90%가 보시다. 예, 요즘 봇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 댓글에 봇들이 엄청 붙습니다. 제 광고 봇들 엄청 붙어요. 아, 그거 지우다가 정신없어요. 예, 우리 봇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예, 트론 전날, 트론이 소강 많이 했네요. 예, 트론 가격 좀 올라가겠는데요. 근데 트론 가격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떨어지질 않았어요. 다른 코인 대비 가장 안 떨어진 코인이 트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안 떨어진 코인은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도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주 재무부가 암호화폐 외화안이 별도 자산 분류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호주 같은 경우가 여러분 상당히 친화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고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호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호주 쪽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빨라요. 캐나다랑 호주가 코인 쪽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주랑 캐나다가 왜 암호화폐나 이쪽에서 크게 신경을 쓰고 산업이 발전하는지 아세요? 규제도 그러고. 이유를 아셔야 돼, 이유를. 호주랑 캐나다가 암호화폐 쪽으로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답이 안 나오네.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 비트코인 또 채굴 이런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중국 자금이다. 중국. 근데 중국 이민 세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요. 이민자들 가장 많은 나라가 캐나다랑 호주예요. 캐나다랑 호주. 예. 가장 부돌이 많은 것도 캐나다랑 호주고요. 중국계 자본이 근본이 되는 곳들이. 그래서 호주, 캐나다 쪽이에요. 암호화폐나 이쪽이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요. 미국에서 뭐 암호화폐 신경 많이 쓰고, 뭐 캐나다에서 암호화폐 많이 하고 호주에서 암호화폐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백인들 하긴 뭐하고 호주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중국계 친구들이. 그리고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캐나다랑 호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코인 시장 흔드는 거는, 움직이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가진 놈이 대장 노릇하는 건데. 예, 그동안 10년 가까이를 중국에서 독주를 했는데 잠깐 몇 년 사이에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관련된 산업을 하는 친구들 보면 다 중국계입니다. 예,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0%까지 떨어졌죠. 지금 김프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김프가 빠지고 있다는 소리는, 이제 지금 뭐 약간 달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김프 조만간 역푸도 올 것 같아요. 역푸.
조만간 역푸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사셔가지고 해외 거래소 계정 있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해외 거래 옮겨놨다가 국내에서 역푸가 나왔을 때 해외 거래소 코인 팔아가지고 국내에서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요 정도, 방송이래요. 오늘 뉴스는요,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마약, 밀수 등 다수 범죄에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어저께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오뽀님, 비트코인은 왜 안 망할까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발전한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범죄, 자금 세탁,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큰 거고요. 시장이 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안 그래도 관련된 뉴스가 바로 나오네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한다면 뭐 눌러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